어린이들의 수다스러운 선생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짜가 벌써 겨울이 다 됐더라고요. 곧 졸업 시즌이 생기고 내년이 되면 또 입학 시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3세 만 2세부터일까요? 영화부터 7세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으로 갈 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어린이집, 뭐 시립, 공립, 뭐 어쩌고 있고 유치원도 무슨 병설 유치원, 뭐 사설 유치원, 특수 유치원, 영어 유치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좀 쉽게 정리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쉽게.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민간 어린이집이랑 가정 어린이집이랑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갓난 아이, 애기, 0세부터 4살 친구들까지 가는 곳이 가정이고요. 민간이라고 하면 만일세라고 하죠. 만일세라고 해서 3살 친구들부터 7살 친구들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건물을 사서 운영하는 민간인 곳이냐,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이나 시립인 것이냐가 좀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수한 경우로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병원이나 회사,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우리 회사 직원들의 애기들을 좀 맡겨달라 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도 특이 케이스로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굳이 그 직장에 있는 다니는 애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예로 외부의 애들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직장 어린이집 있으면은 그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을 일반 아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인원수보다 미달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희의 한 10%는 외부 애동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장 어린이집도 그죠. 살아야 그죠. 운영해야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집은 조금 어린 아이들이 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조건이 첫 번째가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 7살이 주로 이제 아이들이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 유치원은 뭐 공부를 하는 학교 가기 전에 뭐 많이 뭐 배우고 익히고 가는 교육기관. 근데 그렇게 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우선 유치원 같은 경우는 5살부터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개인이 지은 내가 내 돈 들여서 투자한 그냥 사립 유치원이 있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처럼 해주는 그런 뭐 병설 유치원이나 단독 건물을 막 으리으리하게 지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있는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단설 유치원 이렇게 해서 한 3종류? 간단하게 3종류로 있는데 열애로 영어 유치원 엄청 붐이죠. 영어 유치원도 있는데 이거는 교육기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교육부 소속도 아니고 뭐 보건복지부나 뭐 여성가족 이런 소속도 아니고 그냥 학원인가예요. 근데 이름만 영어 유치원이다 해서 유치원처럼 따라가는데 이거는 그냥 학원 쪽 인가니까 교육기관으로 보면은 뭐 조금 다르죠. 별개의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금 많은 어머님들께서 투자를 해서 보내는 놀이학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냐? 그 있잖아요. 학원 알죠? 학교 공디라서 이렇게 가는 사교육! 사교육 기관이다 뭐 이런 그런 거라고 그냥 보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유치원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교육기관은 그렇다 치고 요즘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육아를 돌봄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이거는 어떤 거예요? 그냥 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품앗이처럼 모여서 그냥 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뉴스로 봐서 알기로는 그게 무슨 교육기관이다,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라고 들어가진 않고요. 공동육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뜻이 좀 있는, 맞는
여러 명이 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 육아에서 한 장소를 부모님들이 대여를 하고 부모님들이 각자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서 그 안에서 어머님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재능 기부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수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교육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공동 육아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홈스쿨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애들 많이 안 데리고 가고. 요즘 코로나 네. 때문에 많이 못 가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하는 것 같아요. 등원을 시키기 전에 이제 입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입원이 좀 웃기는 얘기예요. 병원도 아니고 입학을 시키잖아요. 입학을 할 때 입학 신청을 받을 때 어떤 뭐 제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입학을 내가 시키려고 신청을 했는데 대기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나요?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라는 게 있어서 부모님이 직접 자기의 신상 정보와 아이들 신상 정보를 입력을 하고 어린이집 원하는 곳에다가 3군데를 대기를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군데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을 경우만 3군데고요. 현재 어린이집 내가 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 옮기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2군데까지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 번호라는 게 생년월일로 이제 입력이 되잖아요. 그럼 그 반에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에서 그 정말로 다 지원을 하잖아요. 만약 이 한 어린이집에 1세도 지원하고 2세도 지원하고 이랬을 때 그 전체적인 아이들의 대기번호인데 그 대기번호는 점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점수에 따라 대기 순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는 약간 나라에서 지정해 준 건데 뭐 형제가 많다거나 아이들은 다자녀이거나 아니면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에는 점수가 좀 높아요. 근데 막 혼자 외벌이인데 아기가 1명인 경우에는 점수가 제일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똑같아요. 3군데를 지원을 해서 거기서 똑같이 점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 유치원에 가가지고 원서 할때 엄마들이 막쫙 무슨 이 유치원 좋아 쫙 모아갖고 줄 서가지고 막 추천하는데 이게 엄청난 이것도 무슨 우리 아이 대학교 보내는 것처럼 6살, 7살밖에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해갖고 막 떨어지면 엄마들 막 울고 이쪽에 엄마 가고 이쪽에 아빠 가고 그렇게 해서 막 동시에 뽑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비리가 많다 보니까 거기도 사실 막 이렇게 여러 명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바뀌었어요. 안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어린이집을 어떻게 보면 따라간다고 해야 되나? 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똑같이 대기번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저희 아들이 딱 5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학교로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3군데 유치원을 넣고 이 중에 추첨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추첨을 한대요. 이거 유치원과 전혀 상관없이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추첨된 아이들과 대기번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제가 운이 정말 좋아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추첨이 됐어요. 추첨이 되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군데가 떨어지면 그 2군데에서는 또 대기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또 그 다음 그쵸, 사람 그쵸. 그런 식으로. 약간 여기는 진짜 운인 거죠. 추첨. 맞아요. 추첨으로. 약간 그러면은 입학 신청도 약간 눈치 게임 같은 걸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우리가 많이 아무래도. 있다, 뭐 얼마큼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비리가. 그죠. 왜냐면 유치원도 우선 접수란 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선 접수를 많이 받고 어려웠어요. 우선 접수라는 게 보통 근거리나 형제 자매가 다녀서 먼저 입소 신청할 수 있는 대기 권한을 준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접수에 거의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의 반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인원수에서 안 되면 이제 일반 접수란 걸 받는데 알게 모르게 있겠죠? 옛날보다는 그래도 조금 걸러지건 벌러지고 깨끗해졌다라는 거 입학하기 위해서. 그럼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자녀분들은 지금 어떤 교육기관을 거쳐서 어떤 교육기관을 지금 다녔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경험담? 체험담? 뭐 이런 제가 가장 애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 수업을 하다가 이제 아빠가 학교 가기 전에 병설 가는 건 국룰이다 해서 가야 된다? 그럼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학교 가는 게 국룰이다 라고 해서 갔는데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랬어요. 아빠가 많이 잘못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저도 지금은 어린이집에 이제 교사로 있지만 사실 여기 오기 직전에 한 10여 년을 유치원에 있다 보니까 저의 그 고지식함에 나는 유치원 교사니까 내 자식은 유치원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어린이집을 3살, 4살 올 때까지 보내다가 잘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5살 되면서 무조건 유치원을 바꿨거든요. 근데 감사한 거 얘네가 잘 다니긴 했어요. 다니긴 했는데 뭐 유치원 교육을 해서 3년 동안 둘 다 이제 하고 초등학교를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 잘 다니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으로 왔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또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사실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쵸? 나는 내 자식은 유치원 가야 된다. 유치원 학교 가기 전에 뭐 첫 교육기간이라고 보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유치원 교육기간이나 뭐 어린이집 교육이나 지금은 다 이렇게 통합으로 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거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게 기본 베이스만 누리과정이다, 표준교육과정이다 정해져 있다 뿐이지 각각의 어린이집마다 특성화를 뭐 하느냐, 맞아요. 특별활동을 뭐 하느냐, 유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결국에는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 다른 어린이집에서 교육비가 차이. 아, 맞아요. 제일 중요하네요. 유치원이라는 이름하에 교육비가 조금 비싸다. 나름의 프라이드라고 할까 유치원 아직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다라는 게 암암리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기본 한 30대로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맞아요. 평균이에요, 평균. 아, 저 정말 궁금한 거 있었는데 유치원은요 오후에 그럼 애들을 영어라던가 바이올린이라던가 뭐 발레라던가 그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하긴 하죠. 왜냐면은 오전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누리교육으로 수업을 이렇게 하고 오후로 특성화들이 다 밀려났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하지 그쵸, 말라고 그쵸. 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외부 강사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도 따로 과목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원비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 하고 신청을 한다. 그럼 뭐 30, 뭐 조금 빠진다. 그렇구나. 20대. 그러면은 그렇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를 받아서 우리가 특성화를 영어랑 체육이랑 음악이랑 뭐랑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뭐 5살, 6살, 7살을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 안에 선택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 정규 과정 안에서 이제 하고 이 이후에는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들을 수업 받는 아이들은 하고 아닌 아이들은 뭐 방과 후 반 종일반이라고 하죠. 종일반으로 가든지 아닌 애들은 또 하원을 하는 거죠. 차 타고 집에 가는 거죠. 걔네는. 그러면 특별활동을 안 하면 그렇지. 그냥 의미가 그렇구나. 아, 이제는 그러네요. 별 차이가 없다. 그죠. 그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저희 애들이 제일 많은 기간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애들은 가정 어린이집도 다녀봤고, 민간도 다녀봤고, 국공립도 다니고, 심지어 지금은 유치원까지 다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지만 거의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신경 쓸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달랐어요. 큰애를 가정에 아기 때는 진짜 가정에 다니다가 제 직장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간을 보냈고 그리고 그 민간에서 나오면서 이제 국공립이 됐어요. 둘째가 태어나면서 점수가 좀 높아져서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는과 동시에 첫째가 국공립이 됐는데 다닌 지 3달 만에 그냥 다시 민간으로 보냈어요. 왜요? 큰애가 정말 낯가림도 없고,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심지어 좀 12월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었는데, 거기 가서 실수도 너무 많이 하고, 앞에서부터 울면서 안 가겠다고.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교사이지만 엄마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옮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거기 옮긴 곳에서는 정말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마다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만 특성이 다 다르고 개별화 있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맞는 데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아이한테 맞는 데를 찾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정보나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곳이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따로 부모들이니까 그런 어떤 정보나 소스를 뭐 개인적인 어떤 지인들과 같이 근무해서 선생님들 통해서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소스를 받는 곳 그런 데 혹시 있으면 조금의 팁을 좀 알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맘카페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네 그죠. 이 지역에 왔으면 이 지역의 맘카페를 찾는 게 제일 1순위인 것 같아요. 지역별로
그 엄마들이. 교육을 움직이는 지역의 교육과 선생님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맘카페 하나씩은 딱하게 큰 것들이 있기 그죠, 때문에 거기는 이제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게 하는 게 그렇죠. 좋죠. 해서 정보 공유를 많이 하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맘카페에 가입을 하셔라. 그죠. 네. 팁이다. 그렇죠. 거기서 친하게 지내시는 건 이제 엄마들의 몫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선별은 잘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쨌든 맘카페를 가라.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주변 사람이 끝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사를 오거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공간에 가면 지인들이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의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맘카페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아, 요즘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기간을 이렇게 막 쳐보거든요. 그럼 그 기간에 대한 평가도 쭉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심할 거 선생님들도 많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엄마를 가장해서 교사님분들 이게 약간 홍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잘 거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가지고 영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어릴 때 좀 놀게 해주고 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이제 자라면서 조금씩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배우는 게 더 나을까? 애를 키우는 입장이시니까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주변에 이렇게 엄마들한테 듣는 정보에 의해서 왜 있잖아요. 누구네 집은 뭐도 한대. 그 집에는 벌써 영어 다 뼈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정말 가는 엄마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근데 영어 유치원 저도 어린이집에 예전에 잠깐 이제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잠깐 이렇게 몇 달 공부했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집에서 한 엄마가 저기 멀리 저기 어디 유치원이 유명하더라, 영어 유치원이 유명하더라 해갖고서는 이제 거기를 간다고 이사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추천서가 필요하대. 그 전에 다녔던 그 기관에서 이 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하대요. 4살이었고 이제 5살 됐는데 걔가 무슨 영어 실력이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ABC 알면 다 아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영어 추천서를 선생님 보고 써달래. 근데 영어로 써달래. 내가 어떻게 영어로 써? 근데 영어 선생님께 부탁을 했죠. 어떻게든 이렇게 써서 해서 가기는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에 혹해서 가는 어머님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어렸을 때 재능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특출나고 막 아니면 유전적으로 엄마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나 부모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거나 우리 집안이 뭐 해외 유학하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노출이 돼서 관심이 많아갖고 조금 이렇게 해준다면은 가능한데 그 아이들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향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서 막 밀어주고 막 해도 영어 유치원 보내놨더니 애가 정말 잘하다가 거기서 완전히 입 다무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첫 번째 얘가 갈 수 있을 만한 이런 베이스가 되느냐가 첫 번째 목표인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 같아요. 어떻게 얘를 이 이후에 영어 유치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학교 가면 영어 유치원에서 막 몇 년 동안 영어를 엄청 잘 배워놨어. 근데 초등학교를 딱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 영어 안 배우거든요. 맞아. 학교 갔는데 영어 안 배워요. 그러면은 얘는 또 영어 학원이나 뭐 이런 어디로 막 이렇게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쭉 연계가 쭉 되게끔 얘를 앞으로 키울 것이냐, 앞으로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설계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면 일단 기본부터 탄탄하게 준비가 되는 게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네. 한국말하고 있던 애를 갑자기 그쪽에 갖다 놓으면 그렇지. 유학을 처음 온 애처럼 말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럼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영어를 안 배운다. 헬로부터 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 헬로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생각해볼 문제긴 하네요. 네, 또 어머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를 좀 해놓으시고 유치원을 보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화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린이집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은 그런 어떤 특성화 교육을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천편적으로 교육 과정이 다 똑같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그러니까 경우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네. 공부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공부라는 뭐 음악 놀이를 많이 한다든가 미술 놀이를 많이 한다든가 만들기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가 책을 많이 이런 어떤 교육들이 있을 건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커리큘럼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 원이 필요한 걸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해라라고 지정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영생, 갓난아기부터 4살까지는 표준보육과정이라고 아이들 놀이 중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하는 대로 냅두고 선생님이 지원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만 정해줬고요. 그걸로 인하여 이번에 최근에 바뀐 누리과정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5살부터 7살 친구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교육 방법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얘는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준으로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뭐 옛날에 우리 때는 솔직히 뭐 국어 익힘, 수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요즘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학년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만 정해줄 뿐이지 뭐 미술을 한다, 뭐 과학을 한다라던가 뭐 인성을 한다 이거는 그냥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교육 철학에 따라서 뭐 창의적인 어린이로 키우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다녔던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두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AI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두뇌로 할 수 있는 뭐 그림 그리기 뭐 애들 두뇌 회전시키는 거 스마트폰 절대 안 되고 교육도 엄청 많이 하셨었고요. 뭐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뭐 생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국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 마인드 또는 교육 철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활동이라던가 뭐 특성화라던가 내지는 특별활동을 어떤 거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요. 어린이집은 그런 어떤 특성화 교육을 성향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률천편적으로 교육 과정이 다 똑같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음악을 네. 공부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공부라는 거 음악 놀이를 많이 한다든가 미술 놀이를 많이 한다든가 만들기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부를 많이 시킨다든가 책을 많이 이런 어떤 교육들이 있을 건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준 프로그램대로 커리큘럼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 원이 필요한 걸 조합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해라라고 지정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영생, 갓난아기부터 4살까지는 표준보육과정이라고 아이들 놀이 중심에 맞춰서 그러니까 애들이 놀이하는 대로 냅두고 선생님이 지원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만 정해줬고요. 그걸로 인하여 이번에 최근에 바뀐 누리과정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5살부터 7살 친구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랑 교육 방법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한글을 배워야 되는데 얘는 다른 거 하고 있고 얘는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기준으로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할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뭐 옛날에 우리 때는 솔직히 뭐 국어 익힘, 수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요즘 없어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2학년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만 정해줄 뿐이지 뭐 미술을 한다, 뭐 과학을 한다라던가 뭐 인성을 한다 이거는 그냥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교육 철학에 따라서 뭐 창의적인 어린이로 키우고 싶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다녔던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두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AI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두뇌로 할 수 있는 뭐 그림 그리기 뭐 애들 두뇌 회전시키는 거 스마트폰 절대 안 되고 교육도 엄청 많이 하셨었고요. 뭐 지금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뭐 생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결국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 마인드 또는 교육 철학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활동이라던가 뭐 특성화라던가 내지는 특별활동을 어떤 거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할 건지가 나뉘어진다는 내용이니까 그럼요. 그거는 맘카페에 가서 그죠. 어느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가고 싶은 어린이집을 컨택을 하셔라. 이거는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대한 합의, 더합 경력이 3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르치면 뭐 잔뼈라면 잔뼈는 다 굵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네. 뭐 원을 틀려도 원장님이 되실 수도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엄마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어떨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뭐각 기관마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하는 게 등원을 했고요. 밥을 먹였고요. 먹고요. 간식을 먹었고요. 집에 보냈어요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위주의 그 프로그램인지 앉혀놓고 그냥 동화책만 읽어주는지 아니면 좀 같이 뛰어 놀아주는지 사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분명히 보지만 사진으로 활동하는 내용보다는 좀 디테일한 어떤 스토리가 듣고 싶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소소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체육할 거예요. 오늘은 체육해야지, 오늘은 수학해야지, 뭐 오늘은 쌓기 해야지 이렇게 지정해서 애들이랑 놀았는데 지금은 정말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놀이 중심이에요. 아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에 맞게 봄이다 하면 봄에 관련된 걸 다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서 애들이 난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난 이거 가지고 놀래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라서 딱히 우리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하기에는 좀 많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애들 중심으로 애들이 놀이하는 그 속에서 만약에 제가 그냥 봄에 관련된 쌓기 놀이를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쌓기 놀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것도 쌓아주면서 내 키보다 높네 작네 이걸로도 수학 개념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 오늘 체육할 거야 사진 찍자 이런 게 아니어서 애들마다 사진도 다 다르고요. 근데 그걸 엄마들이 못한다는 거. 그죠. 왜냐면 누구는 그냥 놀다 왔어 막 이러면서. 이거 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거 안 했어요? 누구는 오늘 되게 뭔가 막 열심히 막 뭘 만들어서 작품이 나왔는데 왜 우리 애는 사진이 없어요? 맞아. 근데 그게 그래요. 얘한테 흥미가 없거든. 맞아. 우리가 아무리 와서 이리 와서 해 너무 절대 안 하거든요. 맞아. 그렇다고 걔를 데려다가 야 너도 이거 해야 돼. 그럴 수 없거든요. 맞아. 그건 옛날 방식이죠. 맞아. 옛날에. 그게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애들한테 우리 그 주입식으로 하지 말아라라는 게 우리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그 놀이 중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놀이 중심 놀다 가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이 중심 맞아요. 놀다 가는 게 맞긴 한데 어떻게 노느냐 놀이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어머님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막 그 부분 어떤 놀이가 어떻게 심도 있게 들어갔고 뭐가 어떻게 있고 설명해주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보고서는 우리 애는 오늘 하루 종일 뭐 가위로 오리다가만 왔어요. 집에 막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가위 지저분해 오만 걸 다 오려왔어요. 가서 맨날 이것만 하나 봐요. 저도 작년에요. 쓰레기 보낸다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조금 나중에 우리가 놀이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놀이 중심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한글도 안 가르치고 뭐도 안 맞아요. 가르친다 놀다만 한다 맞아, 그래서 왜 여기는 이거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요 이런 거를 많이 컴플레인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참 교사로서는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풀어가다 보면 또 엄마들은 왜 안 해요? 왜 오늘은 왜 뭐 놀려요? 해요? 왜 놀려요? 선생님은 뭐예요? 선생님 그때 맞아. 선생님 뭐 했어요? 안 가르쳐 주세요? 맞아. 진짜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은 엄마들도 약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은 더 바빠졌어요. 맞아요. 차라리 오늘 뭐 이야기 나누기에서 뭐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수업했다 하고 나서 오늘 미술했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맞아요. 전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날 수업하면 우리도 사실 편해. 맞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 얘는 이거에 관심이 있대. 맞아요. 그럼 그날 당장 이거 있어요 이거 왜 제가 저거 필요하대. 그럼 이제 해서 지원해줘야 돼. 그럼 걔는 또 그걸로 열심히 풀어가. 그러다 보면 또 거기서 선생님 이러면서
알죠? 저 한 달 동안 바깥에서 놀았던 거. 곤충 맞아요. 곤충 잡느라고. 곤충을요? 막 들고 다니세요, 막. 그래서 맨날 저희 아이들한테, 우리 반 애들한테 그거에 빠져가지고 한 달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 곤충 잡고 다니고 그 곤충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했단 말이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정말 같이 몰입해서 놀아주다 보니까 교사는 그만큼 이 아이들에 대해서 깊숙이 하나씩 놀이 지원해주는 지원자 역할 하다 보니까 더 바빠졌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힘들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하는 과목이 있으면 너희들 다 수학 공부해야 돼 라고 한다는 그게 느낌인데 그쵸. 지금은 자 오늘 수학 시간이야 수학 공부해 하고 있는 저쪽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은 너넨 이러고 있는 수학을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 싫어요 라고 하면 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그쵸. 아니요, 그렇게 말도 할 수 없어요. 너 왜 수학 공부하니라고 말 자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머님들께서 좀 이거는 교사 입장에서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진짜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 놀이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저희는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저희도 나도 내가 준비한 미술 놀이 하고 싶은데 애가 이게 싫대. 나는 이거 할 거래. 그럼 어머님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선생님이랑 그래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하니까 뭐가 좋아? 뭐 어땠어? 저쨌어? 아 가위가 필요해? 가위 줄까? 이런 선생님이랑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 내용을 사실 엄마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라에서 이 개정 놀이과정 교육과정이란 걸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그 화면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판 이런 데다가 많이 띄워가지고 부모님들 많이 알아라. 그러니까 그죠.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교육과정 공부할 때는 분명히 부모님들께도 놀이 중심이라 하면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들은 뭐예요? 애들은 자기 놀대로 노는데 선생님들도 노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서 부모님들께도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광고판 같은 데다가 많이 영상을 또 띄워주고 심지어 TV 광고에도 나왔대요. 근데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선생님 말처럼 본 적이 없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